이 동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일종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근데 뭐, 그렇게 유튜브가 인기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채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기본의 채용 시장들이 신입을 안 뽑고 경력 공채만 뽑고 그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힌트가 될 거예요. 워터폴과 에자일이라고 제가 하는데, 워터폴에도 트레디셔널이냐 레거시냐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회사는 레거시가 안 되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IT 테크 기업이 메인이 되는 시장이 왔냐면 2015년 카카오가 공채가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메인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류가 IT 테크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존의 워터폴 기업도 카카오의 공채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 입사. 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이때부터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류 문화가 미국에서는 2012년 이후로 바뀌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오바마 2기예요. 오바마 2기가 당선할 때 특징이 뭐냐면 실리콘밸리가 월스트리트 할리우드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내고 당선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오바마 1기 때 어땠냐면은 원래 미국 대통령 그 연초 연사를 백악관 앞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리콘밸리로 날아가서 했어요.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정부 안 되어 있잖아요. 오바마의 경제 살리기 그 방책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에 많이 몰빵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전통적인 기업이다, 뭐 신흥 기업이다 라고 할 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통은 나름대로 저력이 있거든. 삼성, LG, 현대, SK, 뭐 롯데도 그럭저럭. 네. 근데 레거시가 되면 그때부터 쭉 죽어가는 겁니다. 전통? 나름 저력 있어. 근데 이제 좀 늙었다. 근데 뭐 취향에 따라서는 레트로지. 뭐 모든 기업들은 늙고 새로운 경영기법도 나오고 새로운 시장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레거시? 이건 뛰어날수록 탈출하는 뜻이에요. 낡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레거시란 용어가 IT에 쓰긴 하는데 유산이란 뜻이거든요. 탈출해야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레거시란 용어가 IT 코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거 외에 많이 쓰이는 경우가 미디어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다. 반대로 유튜브, 넷플릭스는 뉴미디어다. 얘네들은 이제 저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지금의 언론도 이쪽에 레거시 언론, 뉴 언론 이렇게 많이 좀 갈려요. 그 대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입니다. 꾸준히 사람을 줄이고 있어요. 은행 지점 계속 줄이고 있고 최근에는 30대까지 희망 퇴직이 내려왔어요. 거의 뭐 매주 7개씩 은행 점포가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작년에 한번 막았어요. 야, 이거 너무 빠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2층으로 올라가요. 좀 땅값 싼 거. 원래 은행은 1층에 있잖아요.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가요. 오죽하면 돈 있는 대로 주고 퇴직을 시킵니다. 오죽하면 연봉 이 정도까지 주고 퇴직을 시킵니다. 금융노조가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 명예퇴직을 하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임금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희망퇴직을 꾸준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 KB손보도 최근에 40대도 희망퇴직 받으면서 16개월째 임금을 지급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금융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포스코 ICT가 신인사정책 때문에 노조가 생겼죠. 이거 어떻게든 이걸 막겠다는 형태가 나왔어요. 이게 변화 과정에서 노조의 저항이 되게 심합니다. 금융권이 어쨌든 순수익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희망퇴직을 시킬 수 있어도 일반적인 기업은 이렇게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왜 저렇게까지 억지로 변하려고 하는가? 이거 자체는 예전에 인터넷 은행이 있던 시절부터 점점 지점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토스가 나오니까 더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을 더더욱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은행권, 보험권, 투자금융 이거의 차이가 투자금융 사람들은 런던 정경대, 서울대 MBA 이런 사람들 많고 영업되면서 코딩도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이민 간 사람도 있고 금융공학 그대로 배워가지고 좀 더 남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타트업 창업 시장에 뛰어드셔가지고 지금 창업으로 회사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은행권이나 보험사 같은 곳에서 관리직으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투자금융사들과 좀 차이가 여기서 나요. 지금 현재 은행의 상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금융은 꼭 필요해도
은행은 꼭 필요하지 않다. 엄밀히 말해서 은행원이라는 사람과 금융 전문가라는 직업인은 완전히 다른 계열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옛날에 지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리콘밸리를 따라하는 이제 애자일 기업이 있던 것처럼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롤모델이 될 벤치마킹할 기업의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골드만삭스, JP모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 많이 쳐내고 그 다음에 IT 개발자로 25% 정도 채워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도 그렇게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단 겁니다. 자, 그럼 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지금도 있을 텐데 전산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진짜 레거시예요. 전통적 인프라는 IDS라 불리고 옛날에 전산실이란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레거시예요. 대학에는 아직까지 전산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커리어에는 거의 진짜 운영 업무 중에서 너무 극심한 운영 업무라서 정말 의미가 없는 업무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통적 인프라라는 게 이제 원래 이게 5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통적 인프라라고 해요. 근데 전통적 인프라라는 단어가 이제는 레거시 인프라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 전산실이란 뜻은 유산이란 뜻도 아니고 이거는 빨리 없애버려야 돼.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라는 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프라가 레거시 인프라와 클라우드의 경쟁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회사들이 어떻게든 나름의 스타일로 살아남지 않으면은 레거시가 되다가 레거시 취급도 못 받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는 못 변해요. 그때는 완전히 대체를 시켜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 때 취업하는 학생들한테 전산실로 가끔 취업하려는 학생들도 있는데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전산실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거기서 뭐 자기 은퇴하실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도 위로 올라가고 더 연봉을 많이 받고 그럴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고 그분들에게도 안 좋아요. 여기서 결론. 전통적일 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레거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